자, 원리합계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원리합계를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기수불과 기말불 원리합계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1월 초마다 월초마다 A만큼을 적응을 해요. 그런데 이율 R% A만큼씩 적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첫 달에 저금한 아이는 예를 들어서 1년이야, 1년. 그러면 12번의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얼마를 곱해야 되죠? 1 플러스 0.0R 이렇게 되겠죠. 좀 애매한가? 100분의 R? 그냥 뭐라고 할까? R%? 그냥 R이면 1 플러스 100분의 R 이렇게 할게요. 네. 이걸 곱합니다. 몇 번? 12번을 곱하겠죠. 얘는. 처음에 내가 예금한 아이는 두 번째 예금한 아이는 얼마를 해요? 두 번째 달에 예금한 아이는 1 플러스 100분의 R을 몇 번? 11번. 11번.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달은 1 플러스 100분의 R을 몇 번? 10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맨 12월 초에 입금한 아이는 딱 한 번에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월 초가 아니고 월 말에 했어요. 왜? 이거 잠깐만 지켜. 그러면 첫 달에 예금한 아이는 100분의 R의 몇 제곱? 11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1월 말이니까 걔는 1월 달에 이자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2, 3, 4, 5 해서 12월까지 계산이 되니까 11번이에요. 자, 그 다음은 당연히 1 플러스 100분의 R의 10제곱인데 이게 따다다다다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는 그냥 A입니다. 왜? 얘는 그냥 입금했지만 이자 계산 안 돼요. 왜? 12월 31일까지 정산할 건데 12월 31일에 예금을 했어. 어느 바보가 12월 31일에 예금한 거에 이자를 주진 않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이 녀석을 곱한 횟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자, 이걸 제가 R이라고 한번 볼게요. 이 아이를 R. 그럼 얘는 식이 AR의 12제곱 플러스 AR의 11제곱 플러스 떼떼떼떼 해서 AR까지 오는 아이고 네. 얘는 AR의 11, AR의 10, 떼떼떼떼 A까지 오는 아이야. 근데 거꾸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 보는 게 편하거든요. 우리가 네.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식을 만들 때는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그게 계산식을 쓰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나온 결과는 얘 같은 경우에는 첫 장이 AR이야. AR이 첫째 아니야. 그리고 등비수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R이고 근데 R-1로 쓸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얘가 더 클 테니까. 근데 R이랑 여기서는 지금 라지 R 썼어요. 라지 R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요거니까 그럼 여기는 R의 몇 제곱? 항의수 12개. 그렇죠. n 제곱이니까 12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R 마이너스 1 똑같아요. R의 12제곱 마이너스 1도 똑같아요. 네. 근데 첫째 항이 뭐야? 달라요. A. 요것만 달라. 그렇죠? 딱 여기만 달라. 여기만. 첫째 항이 달라요. 요것만 달라. 첫째 항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기수불과 기말불의 식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뭐만 달라? 첫째 항만 달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 촌지 월 말인지 연 촌지 연 말인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요게 바뀌니까. 자, 사오는 원리학계가 나오니까 알아야 돼. 왜 안 보여? 저 오늘 한병을 학교에 두고 왔어요. 갑자기 안 줘. 선이랑 안고 싶은데. 아이 참. 같이 안 줘. 아 그건 너만 와. 알겠습니다. 너만 와.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조심. 자, 해서 이렇게 앉겠습니다. 그렇게 앉으세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수불과 기말불에서는 기수불에서는 첫째 항에도 공비가 한번 곱해진 거야. 근데 기말불에서는 첫째 항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첫째 항, 흔히 보던 식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같아요. 그렇죠? 항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n개. 그러니까 여기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여기만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럼 이쪽은 이걸 매달 받는 연금은 어차피 연금 받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가 쌓이잖아요. 그렇지? 연금에 대한 이자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금을 올해 1월 말부터네요. 기말고인 거야. 말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계산식은 얼마 되죠? 아니 얼마야? 1%. 그래서 1%. 1%. 그러니까 1.0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리고 기말분인데 매월 얼마씩이에요? 얼마씩? A씩이야. A씩. 그러니까 A. 기수불이었으면 여기다가 곱했겠지. 하지만 기말분이기 때문에 곱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1.01의 몇 제곱? 60. 60 그렇죠? 60. 마1. 마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를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0.01분의 0.01분의 A에다가 요게 이제 1.8이니까 했으니까 곱하기 0.8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아이는 그럼 뭐가 돼요? 80A가 됩니다. 네. 이거 그냥 계산이에요. 자, 요게 이제 원리학대에서 끝난 거니까 얘가 5년 투입까지 얘가 받은 총 금액이 이겁니다. 나한테 쌓여있는 금액이 이거야. 그러면 요거는 지금 1억이거든요. 1억. 그렇죠? 1억을 가지고 요걸 곱한 거야. 이건 그냥 복리 계산인 거야. 복리 계산. 복리 계산 아시죠? 자, 다시 복리 계산도 살짝 설명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달리와 복리가 있습니다. 달리는 사기꾼, 복리는 합리적인 계산법이에요. 달리는 처음에 내가 1억을 받았어. 야, 1억에 1% 계산해봐. 얼마야? 100만 원이요. 오케이. 내가 100만 원을 5년 동안 매달 줄게. 곱하기 1억 더하기 1억에 0.01%를 몇 번? 60번. 이게 그냥 끝인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이자를 받고 그 동일한 이자를 60번 계속 주겠다는 거야. 이건 달리야. 근데 복리는 뭐냐면 야 1억인데 곱하기 1.01 요게 이자야. 잠깐만. 더하기 1억에 0.01 이게 이자인데 야 내가 요거를 또. 첫 달에 주고 야 둘째 달에는 내가 여기다 이자까지 붙여줄게. 1억 100만 원. 요거에 0.01 곱해줄게. 그 다음 달에는 1억에 요거의 1%인 101만 원을 추가시켜서 201만 원에 0.01을 곱해줄게. 이게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식과는 좀 다르게 1억에다가 결국은 요 첫 번째가 이제 1.01을 곱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거에다가 0.01% 곱한 거니까. 두 번째 달은 여기에다가 다시 1.01을 곱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은 여기에다가 다시 1.01을 곱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야? 1.01을 반복해서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놨던 1억에 1.01을 반복해서 곱하는 식이 되는 거야. 달리는 1억 플러스 1억에 0.01을 곱한 값을 60번. 이거 그냥 좀 계산식이 좀 다른 거죠. 똑같은 이자를 계속 더하는 거랑 얘는 계속 곱하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의 계산식은 뭐예요? 1억 곱하기 이건데 이게 얼마라고요? 1.8.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1.8억이 되는 거야. 이게 80. 1.8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7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9개. 그러니까 A의 값은 800분의 180000000 그러면 8, 2, 16 2, 8, 2, 16 5, 8, 5, 40 0, 0, 아무튼 그거. 끝. 225만 원 정도. 그래서 225만 원이 얘가 한 달에 받는 돈이야.
나쁘지 않죠? 225만 원. 근데 거의 그냥 일시불? 월급인데? 225만 원? 이게 알바비예요. 편의점 알바하면 225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최저 시급을 한 달 동안 계산하시잖아요. 그러면 200, 요 정도 가격이 나와요. 오,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건강보험료 떼고, 뭐 국민연금 떼고, 뭐 4대 보험 떼고, 뭐 그러면 한 190 받습니다, 실제로. 요 금액대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사회생활 나가서 정말 최저 월급? 시급이라기보다 최저 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을 주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에는. 특히 사회초년생들한테는. 거기 딱 들어가면 아마 연봉으로는 한 2,700 정도 찍힐 거예요, 연봉으로는. 2,700에서 2,800 정도 찍힐 거거든요. 이거 한 달로 계산하면 보통 한 220에서 230 정도 돼요. 2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4대 보험을 뗍니다. 4대 보험이 한 15% 돼요. 여기서 15%를 뗍니다. 사고가 나게. 그럼 대충 한 30만 원 떼죠. 한 190 정도가 190 조금 안 될 거나 190 정도 전후의 금액이 통장에 꽂힙니다. 저 세후 가격인 거죠? 세후 가격. 저 연금이랑 똑같네 거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1억 하면은 이거 그냥 근데 이거 5년밖에 못 받는다 이게 문제지. 죽을 때까지 주는 게 아니야. 그렇네. 근데 이거를 극대화시킨 게 공무원 연금이야. 공무원 연금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보다 더 윗세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도 아니야. 여러분의 60년대? 약간 지금 나이대로 따지면 60대. 60대. 그러니까 50대 중후반. 60대 이전. 그러니까 50대 중후반 이전.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무원을 딱 나오시면 250을 죽을 때까지. 복리로? 아니 그냥 연금으로 받아요. 죽을 때까지 250을 계속 꽂힙니다. 죽을 때까지 꽂혀요. 아 그냥 250만 원. 만약에 도중에 일찍 돌아가셔? 그러면 가족한테 꽂힙니다. 뭐야? 그래서 최소 80인가 75년까지는 꽂혀요. 최소. 그러니까 근데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사고로. 60 몇 세에 돌아가셨어. 은퇴하셨는데. 그러면 가족들한테 이때까지는 계속 들어옵니다. 야 공무원 연금이. 대박. 공무원 연금의 특징은 뭐냐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차이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보다 조금 받아요. 이게 국민연금이고 공무원연금 혹은 사학연금이라고 부르는 교직원연금, 군인들의 연금 이런 거 있죠. 군인, 학교 선생님 그리고 공무원의 연금은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거야. 대충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예요. 국민연금을 내가 낸 돈의 값어치를 온전히 받으면 100만 원이야. 내가 낸 돈의 값어치를 온전히 받으면. 근데 실제로 받는 건 60만 원을 받아요. 공무원은 내가 낸 돈의 값어치가 100이잖아요. 그럼 공무원은 250을 받습니다. 와우. 사기죠, 사기. 나라에서 다 대주는 거야. 누구로? 이걸로 여기다가 주는 거지. 공무원보다 일반인이 훨씬 많잖아. 맞죠? 우리나라 공무원 다 해봐야 100만 명이 되려나? 공무원, 군인, 선생님 싹 합치면 한 200만 명은 되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잖아. 5천만. 200만? 4,800만. 다 주는구나. 그렇지? 그럼 여기서 남겨먹지? 그걸 여기 채워주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 체계야. 그럼 문제가 있지. 그래서 들고 일어났겠지. 그게 몇 년 전에? 5년 전에.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하라.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개혁이 됐어요. 그래서 250이 좀 줄어들어. 바뀌었어. 얼마로? 150. 그리고 얘를 키웠어. 찌릿. 이런 느낌이 된 거야. 그래서 2배 차이는 나요 아직도. 그렇지만 예전에 비하면 60과 250과 이 말도 안 되는 차이에 비하면 좀 나아진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연금 안 들어가는 거야. 왜 내가 낸 돈보다 못 받아? 모두 뭐하러 들어가겠어? 근데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강제로 추징하지. 4대 보험이라는 거. 여러분 회사 다니면 여러분이 내고 싶다고 내고 안 내고 싶다고 안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나라에서 원천으로 끌어가요. 아예 월급에서 떼고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되셔야 돼요. 국민연금 매달 한 50만 원씩 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 아니 이 정도로 벌라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예요. 소득 비례로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 정도를 매달 국민연금을 내고 싶으시면 연봉이 억이 되면 됩니다. 억대 연봉이 되면 돼요. 그럼 되잖아. 뭐 문제? 억을 버는데 뭐. 한
20은 좀 쬐어야겠다. 근데 막 연봉 한 3천만 원, 막 매달 한 20만 원, 30만 원 뛰어가. 아 이거 커. 1년 하면 300인데 3천만 원 버는데 300을 떼어. 와. 근데 1억 버는데 600을 뛰어가. 아이고 그래.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비율은 다른데 체감은 좀 다르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산식이 만들어졌다라는데 자 원리학계 문제에서는 이게 맥스예요. 이거보다 어렵게 못 나옵니다. 못 내요. 왜? 선생님들이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이상 이거보다 어렵게 못 냅니다. 왜냐면 이 문제도 지금 여러분들이 맞춘 사람 손 전멸이잖아요. 그렇죠? 올킬이다. 이게 올킬 문제거든요. 원리학계로 김포고조차도 이거보다 어렵게 안 해요. 이게 그다음에 김포고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거든요. 사원학품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요 레벨로는. 사원학품은 나오면 그냥 열심히 요거 구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치? 아니면 이거 구하세요. 이런 느낌이지 이 둘을 연합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김포고만 했었어. 하지만 너희는 알아둬. 왜 이게 맥스치야. 이거보다 어렵게 못 나와요. 이거보다 어렵게 내려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경제를 공부해야 돼. 부전공으로 경제를 왜냐면 시중 문제집이 없거든.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생님이 경제에 관점이 있어야 돼. 이 돈의 흐름이나 이런 쌓이는 이 비율 관계나 이런 복리의 개념 이런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 근데 그 정도 레벨이 되려면 웬만한 수준으로는 안 돼요. 학교 경제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으면 돼. 근데 경제 선생님이 그럼 경제 선생님도 약간 수학 그런 거 아니 경제 아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되게 쉬운 문제. 여기 이제 감가상각을 더하면 끝나는 거야. 감가상각. 삼각. 이걸 더하면 이걸 계산식으로 더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죠, 자동차. 자동차 내가 4천만 원 샀어. 이건 매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가치는 떨어집니다. 나의 가치는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 돈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지금 100만 원이 10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질까? 아니죠. 더 떨어져. 엄청 떨어져. 그게 감가상각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율보다 이 돈의 가치 떨어짐이 더 크다면 자 생각해봐. 1억을 받았어. 그래서 1억 8천이 1억 8천 1억 8천 그 다음에 아까 225만 원이죠. 이렇게 받아서 1억 8천을 만들었어. 자 돈의 가치 이때가 되면 떨어져. 그렇죠? 과연 이 1억 8천이라는 겁니다. 지금 1억의 가치를 10년, 5년 뒤에 할 것인가? 이걸 이자를 이렇게 받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감가상각인데 그걸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대학교 문제라는 거야. 대학교 경제학과 가면 그걸 배우는 거야.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을 과연 은행에 집어넣는 게 정말 현명한 판단일까? 이거를 225씩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정말 현명한 판단일까? 이들의 감가상각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이 가치는 정말 동등한 것일까까지 고려하는 게 경제학에서 배우는 개념인 거야. 근데 그걸 적용하려면 진짜 경제학을 알아야 돼. 그렇죠? 현물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원리학계의 맥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면 다 봐봐. 이거 전멸이잖아.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면 어차피 전멸이야. 부담 가지지 마. 어차피 다 전멸이야. 다 같이 죽는 거니까 그냥 찍기 확률 20% 준비하는 거야. 그건 애매한데. 서술형으로 나와요.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럼 만약 서술 나오면 공이라도 계산해놔. 그렇죠? 알 수 있는 거라도 계산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전멸했던 거고, 그럼 이제 개수를 좀 세보자. 신원이는? 2개요. 사나? 3개요. 그다음에 저 2개요. 원이야? 저는 1. 주야? 괜찮아? 2개요. 그다음 지우야. 그다음에 민서야. 20개요. 준우야. 아이는 알았어요. 서진아 말하고 싶어? 괜찮게 봤네. 자,
비슷비슷해요. 요 하나 컸네. 그죠? 100점을 다 막아버렸네. 두 개 틀린 사람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잘했고요. 자, 지금 오늘 제가 낸 이 문제 수준은 이게 등비수열 단독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의 거의 약간 한계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단독으로 나왔을 때. 섞이면 달라져요 또. 그러네요. 섞이면 달라지는데 이게 등비 단독으로 나왔을 때 왜냐면 여러분 학교 시험은 시그마가 함께하죠. 시그마가 함께할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등비가 단독이면 나올 수 있는 약간 한계치를 제가 냈어요. 오늘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등비 단독에서는 딱 요 정도일까 맥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뒤에 배치되어 있는 문제들 있죠. 뒤에 배치되어 있는 문제들 요것들이 이제 X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7, 18번까지는 약간 워밍업. 그렇죠? 열심히 등비수열에 익숙해지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문제가 그래도 꽤 틀렸어요. 자, 질문부터 먼저 받아봅시다. 몇 번 가볼까요? 뒤에서부터 받을게요. 저 23번 23번 가봅시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열심히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규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각 해에 있는 10개의 수는 등차. 그 다음에 모든 행의 등차 수의 등차는 모두 같다. 1년에 있는 10개의 수는 나열된 순서대로 등비. 자, 그리고 밑에 조건들이 붙었고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공차가 2래요. 그리고 얘는 등비래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등비야. 네. 여긴 다 등차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다 등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가 7이래요. 여기가 7이래요. 그럼 얘는 5고요. 얘는 3이고요. 얘는 예. 1이에요. 그 다음에 10은 19래요. 여기 10번째가 19래요. 저걸로 공차를 준 것 같아요. 진짜 살길 제일 괜찮아. 잘해요. 이게 뭔 상관인데? 저걸 가로줄은 다 공차가 2예요. 아, 이들의 차이가 그래서 6D가 10이라는 걸 준 거야? 네. 당연히 있는데. 왜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오, 그래요. 친절합니다. 자, 22는 4래요. 여기가 4래요. 그럼 여기는 2네요. 루트 2네요. 네. 그러면 쭉 가로는 쭉 가시면 되겠죠. 계산이 자, 그러면 이것들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부터 12, 23 이렇게 더해가요. 자, 무슨 말이야? 1, 12, 23 이렇게 더해가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한번 볼까? 얘는 1이고 여기는 뭐예요? 2 루트 플러스 더하기 루트 2. 여기는 6. 여기는 2루트 A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6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겠네. 그러면 얘네들은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일단은 어, 저 홀수 번째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뭐 1이랑 6 그다음 저거랑 따로 봐야 될 것 같고 2 더하기 루트 2랑 계속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10개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다섯. 근데 좀 해봐. 나오던데. 안 나와요? 뭔가 규칙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면 하면서 없어요. 자, 첫 번째 아이는 좀 괜찮아요. 자, 1 곱하기 얘는 그냥 1이죠. 네, 1이죠. 첫 번째는 1이에요. 두 번째는 루트 2 그 다음에 2. 더하기 2가 된 거고 네. 세 번째 아이는 2 더하기 2n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번째 아이는 2 루트 2 더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그런데 4 더하기 2 곱하기 4 이런 식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는 0이라고 칠까요? 2 곱하기 0 2 곱하기 1 2 곱하기 0 저 그런 거. 2 곱하기 0 무식하게 되는 거. 그럼 이쪽과 이쪽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 이쪽 등비수 이라잖아요. 그렇죠. 몇 개? 10개. 그러면 1. 등비가 2네. 루트네.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얼마? 1. 루트 2의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 요거고. 그렇죠? 자, 이쪽은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수. 등차 수열이죠? 자, 첫째 항이 얼마고? 0. 0. 마지막 항은 얼마고? 2 곱하기 0이
근데 참 0이면 어떻게? 마지막 상관없어요. 자, 0 더하기 마지막 항이 얼마인데? 18이요. 18. 항의 개수는 몇 개? 10개.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슝슝슝슝 90. 자, 얘는 31, 31 2분의 안 되는데. 안 되구나. 62? 어? 62. 162. 162. 60이지. 162로 2요. 162 루트 2 이렇게 나온다. 160. 60이잖아. 62 네. 루트 2. 62 루트 2예요. 됐어요? 따로 가시면 되잖아요. 왜 뭐 학과 함께 가려고 해? 그쵸? 등차랑 등비례잖아. 그럼 등비 따로 등차 따로 가면 되지. 그렇네. 헛똑똑이다. 그쵸? 그럼 다음 맞췄어요. 분리야. 아니 그냥 10번 더 하면 되는데 뭐 먹을격이야 그냥. 아니 이거 하나 왜 더 하면 돼. 근데 너희 그때 이미 느끼고 있어. 요거 따로 구하고 요거 따로 더했을 거라는 거. 너희는 그렇게 더했을 거 아니야 10개를. 그럼 느꼈어요. 한 5개쯤 갔을 때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규칙이. 이거 등비수열하고 있고 여기 등차를 더하고 있네? 그러면 계산했어야지. 분리 잘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덩어리를 큰 덩어리를 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아이, 원리가 비슷한 아이 이렇게 서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뒷번호에서 질문 하세요. 눈치 보지 마. 하세요. 24번 틀렸다 손. 맞췄어요. 그래요? 자, 24번 한번 볼게요. 자, 아니 이거 암산 때려. 암산 때려버렸어. 자, 24번 볼게요. A는 2에 2024 이렇게 되고요. 그 약세 총합 그건데. 약수의 총합만 알면 돼. 약수의 총합만 알면 풀려요. 자, 봅니다. 이 녀석의 약수의 총합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2024라는 아이는 2에 2024 곱하기 5에 2024거든요. 네. 이들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에 1, 2의 제곱, 2의 세제곱, 따따따따따, 2의 2024제곱까지. 여기도 1, 5, 떼떼떼떼, 5에 2024까지 다 곱하면 돼요. 등비.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뜨뜨뜨뜨뜨 2에 2024 1 더하기 5 더하기 뜨뜨뜨뜨 5에 2024까지.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더한 다음에 곱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죠. 이건 무슨 합? 등비수열의 합. 2-1분의 첫째 항 1 그리고 2에 2025 요게 이제 그런 거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얘는 5 마이너스 1분의 1하고 5에 2025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1이니까 의미 없고요. 여기는 4가 4. 들어와 있네요. 4가 분모에 있을 거고. 자, 이 녀석에서 문제에서 2024제곱을 A로 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2에 2 곱하기 A. 그쵸? 마이너스 1. 자, 곱하기. 여기는 5B. 5B가 되겠네요. 5B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되겠다. 이제 요 녀석 찾으면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 이런 문제였어요. 자, 약수의 총합 구하는 방식은 기억해야 돼. 요걸 알아야 그 다음 진행이 될 거고 등비수의 합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1이 아닌 양수 P와 두 자리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부분 성립할 때 A, B, C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자, 등차 수리인데요. 등차 중앙 쓰라는 거죠. 자, 로그 B 그냥 바로 밑변환 공식을 쓸게요. 네. 로그 P의 B 이거의 2배. 이 녀석은 로그 P의 A 플러스 로그 P의 C랑 같다. 자, 그러면 B의 제곱은 AC랑 같다. 요거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 두 번째 등비수열입니다. 2A를 제곱한 값은 2의 B제곱 곱하기 2의 3C제곱이다. 그러면 여기서 2A는 요거 더한값 B 플러스 3C다. 자, 이거 대입할게요. 그러면 B에다가 요거 대입합니다. 2A-3C의 제곱은 AC다. 전개하시면 4A의 제곱 플러스 9C의 제곱 마이너스 13AC. 13AC.
AC는 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죠? A는 C 또는 4A는 9C가 나와요. 왜요? 이거 인수 전개해서 전개하면 네. A는 전개. C 또는 A는 몇씩? 4A는 9C. 4A는 9C 이렇게 나와요? 네. 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저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요. 네. 맞나요? 근데 네. P는 근데 저거를 또 대입해서 하면은 A 대 B 대 C가 9대 6 대 4가 되는데 자 A 대 B 대 C는 9대 6 대 4가 되는데 두 자리 두 자리 자연수니까 3 곱해서 그래요? 9, 6, 4인데 두 자리 자연수? 네. 전부 다 두 자리 세배. 전부 다 두 자리 자연수요? 네. 아 그렇네요. 그러면 3을 곱해서 27, 18, 12 그들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네. 요 B는 요 이제 요 식을 곱을 받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자 요게 20번까지 중에 질문 아무거나 돼요. 20번까지 중에 질문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자 뒤에는 그냥 제가 그냥 쭉 풀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크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제가 돌면서 마플에서 여러분들 틀린 문제들을 좀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풀게요. 몇번 실험 28? 너무 쉬워. 이랑 등차. 한 글자인데 왜 등차야? 자 37 다음 평가는 등차랑 등비를 섞을 거예요. 다음 평가는 등차랑 등비를 섞을 건데 오늘보다는 레벨을 또 올릴게요. 예 재미없잖아. 재미있는데 네. 막 레벨을 팍팍팍팍 올려야 여러분 머리 쥐어 뜯으면서 풀어야 재밌죠. 머리 쥐어 뜯으면서 대입해야 뭐 어쨌든 그럼 대입할 거면 쥐어 안 뜯어도 되죠. 열심히 대입만 하면 돼. 아니요, 저는 그거예요. 그거 충전기 공유하는 사이야? 애틋한 어? 그리고 카드 공유하는 거. 아니, 코코야 사용료를 받아. 이 엄마랑 공룡 괜찮아요 같이 네 아 우리 지훈이는 예수씨랑 같이 공유. 아니 아니요. 지고 이거 맞긴 해. 한다는데 자 볼게요. 원예 트랙. 37번부터 일단은 요거 7문제 먼저 쭉 가고 그 다음 진행할게요. 등비수열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이고요. 세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을 곱했더니 9가 나왔고요. 첫 번째 항부터 11항까지의 고백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둘을 한 다음에 3과 9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6이죠. 네. A 여섯 번째 항의 제곱이 9인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요 식에서는 자 1과 11 얘네들의 곱이 A 여섯 번째 항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곱도 A 여섯 번째 항의 제곱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뚜두두두두두두 왔으니까 결국 A 여섯 번째 항을 몇 번 곱한 거예요? 11개? 11번 곱한 거 맞죠? 왜냐면 이게 항이 총 11개거든요. 그럼 결국은 저것들을 곱했다는 건 등차 중항을 11번 곱한 거랑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등차 수열에서는 등비 중항이죠. 등차 수열에서는 합을 주는 이유가 등차 중항을 쓰는 식은 이 B가 A 플러스 C였으니까. 그래서 등차 중항을 구하면 그거에 항의 개수를 곱하면 그게 합이었고요. 등비 중항에서는 B의 제곱이 AC니까 모든 항들의 곱을 등비 중항의 그 항의 개수를 거듭 제곱한 값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여섯 번째 항에 몇 제곱? 11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A 여섯 번째 항은 제곱이 9야. 그럼 A 여섯 번째 항은 3이야. 3을 몇 제곱? 11제곱.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저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네. 저게 기포고에서
저걸 풀어요? 와. 아니겠지? 아니지? 아닐 거야. 나왔는데 어떻게 나냐면 그게 뭐였더라? 자릿수와 그 최고 자릿 숫자 있죠. 로그 상로그. 상위로 쓰는 거. 갑자기 그게 나왔어. 기말고사 파트.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시험범위 아니지 않아요? 근데 배웠던 거 배웠잖아. 상관없어. 저는 내도 돼요. 우리 더 샘플스 나오잖아. 인수 배웠잖아. 나오잖아. 인수분해 나오고 2차 방정식 나오네. 오 피타고라스 나오면 안 되겠다. 중2거든. 닮은 절대 안 돼. 중2거든.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운 거 세게 전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신 놓고 있다가 갑자기 최고 자릿수가 나오니까 오야. 자 어쨌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볼게요. 44번입니다. 자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세 항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등차 중앙이에요. 8하고 2를 더한 10에서 나누기 2를 했으니까 요 i는 뭐가 돼요? A 5.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거고 k는 5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얘 분명히 등차 수열이거든요. 네. 공차가 6이래. 근데 이것들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데 생각해봐야 되겠지. 이건 어떻게 갈까요? 식 세워서 공차가 줬어요. 이건 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식을 세워서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에서부터 6을 빼 와서 하나, 둘, 어떤 알. 근데 이게 5번째잖아. 그러니까 A1과 A2와 A 5번째인데 얘를 누구를 매개체로 할까? 얘를 매개체로 할까요? 그럼 얘는 A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6이 되고 얘는 A 플러스 얼마나? 6, 4, 24. 요걸 제곱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12의 A 플러스 36이라는 값은 이 둘을 곱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4A가 됩니다. 따라서 12A라는 값은 얼마다? 36이다. A는 얼마다? 3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그래서 3과 5를 더했으니까 8. 5를 더했으니까 8 이렇게 하죠. 예찬아 뭐? 네. 아니 뭐라고 금방 했잖아. 네덜란드 가고 싶어. 뭐라고요? 아니 재미가 해외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갑자기 거기 뭐가 있어? 음식값이 가장 싸대요. 음식값이 가장 싸다고? 안 그럴 텐데. 엄청 불안한 거. 아 유럽 치고 싼 거지? 동유럽이 더 네덜란드 싸. 거기. 동유럽이 더 싸. 동유럽 여행 가봐. 동유럽 여행 가면 스테이크가 10,000원이야. 말도 안 돼. 맞아요. 립이 10,000원이야. 중국. 동남. 아 거기는 그렇고. 아 그래도 유럽 여행 한 번에 가봐야지. 동유럽으로 가세요. 동유럽. 동유럽. 동유럽 가셔서 체코 겁나 좋아. 체코 강추. 체코 가면 진짜 스테이크가 10,000원이야. 진짜. 립이 10,000원. 그러니까 딱 둘이 가면 20,000원이 끝나. 거기 이제 맥주가 한 2,000원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한 25,000원? 요즘 물가가 올랐으니까 한 3만 원 되겠네. 3만 원이면 둘이 가가지고 스테이크랑 맥주 정도 마실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리고 모든 게 다 싸. 그러니까 근데 파리를 가잖아. 프랑스 파리를 가잖아. 여기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오이야. 진짜. 프랑스 파리는 곱하기 3인데 프랑스 외곽은 곱하기 2로 바뀌어요. 프랑스 가시면 파리 물가랑 외곽 물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파리 가시잖아요. 스테이크 하나에 8만 원이야. 어떤 느낌이야? 아웃백 정도 느낌의 스테이크가 8만 원이야. 아웃백 가면 이거 스테이크 한 4만 5만 원 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물가 비싸. 근데 외곽으로 가면은 이게 한 4, 5만 원 밖에. 우리나라랑 비싼 물가를 밖에. 그리고 프랑스 여행 나중에 가시면 파리 가지 말고요. 외곽으로 가세요. 프랑스 여행 진짜 아는 사람들은 파리 안 가. 파리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길거리 돌아다니시잖아요. 오줌 냄새가 진동합니다. 왜 오줌 냄새? 거기 집시들 엄청 많죠. 집시들이 길거리 노숙하죠. 그냥 길거리다 오줌 싸요. 진짜. 그래서 길거리 가시잖아요. 약간 운치 있는 길거리 가시잖아요. 오줌 냄새가 진동합니다. 특히 건물과 건물 사이는 장난 아니에요.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최악이야. 안 잡아요? 집시가 노숙인이거든. 우리나라 따지면 그 노숙인들의 숫자가 집계가 안 될 정도의 숫자. 그 사람도 어떻게? 그리고 이민자나 불법 체류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컨트롤 안 해. 자, 그다음 갑니다. 45번입니다. 영의에 선호한 세수 ABC가 있어요. 등차수를 이루고 이 녀석은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근데 이거 이 녀석이 선호한 실력이 했었어요. 쌤이 선물 주시죠. 네. 누가 쓰는데? 그때. 같이 풀었긴 했는데 답을 안한 답을 안 알려줬어요? 너 실력해? 어. 몇 시간이냐? 그렇구나. 예찬이가 들었구나.
난 틀린 번호만 기억하지 누가 틀렸는지 기억을.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풀 거야. 예찬이가 틀렸는데 한번 풀어봐야지. 아 괜찮아요. 자, A랑 얘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자, 이 녀석에서는 한 별씩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있어요. 근데 등차 수열인데, 그러니까 어디다가 뭘 대입할까? B 자리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C를 대입할까요? 이렇게 AC, 그럼 이거 제곱하니까 2분의 에마씨의 완전 제곱. 1 A의 제곱. 이거 뭐? 2분의 에마씨의 완전 제곱이요. A 마씨의 완전 제곱이 되는데요. 저거를 처음으로 맞춰요.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서로 다른 얘기 등호 빠져야 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네. 그래서 등호가 없어야 돼. 요거 A가 이거 같은 이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두 개가 되겠네. 네. 자, 이렇게 시작. 자, 그다음 저거는 Q의 제곱 마이너스 4PR인데 우리는 PR이 뭘로? Q의 제곱으로 바뀌어.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Q의 제곱인데 음수. 그럼 얘는 무조건 음수죠. 아 그럼 얘는 0개. 2 플러스 0. 네.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59번 가볼게요. 이거 자, 네. 이거 때 필요 거예요. 이거 했어요? 네. 네. 이거 적어요. 이게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영상 참고하세요. 자, 60번 가볼게요. 모든 항의 양수의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요 녀석은 요거고, 요 녀석은 요거랍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 근데 이거 등비 중앙은 아니다? 예. 그렇죠. 이거 제곱이 없어요. 맞아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것들은 이제 20이라는 건데, 요것들을 합이니까 요 아이가 뭐, A, 5가 얼마라는 걸? 10이라는 걸 나타내요. 맞죠? 네. 네. 왜요? 아니죠. 등비수열이면 아닌데요. 등차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돼요. AR, 이 녀석은 AR의 9제곱. 그렇죠? 두 번째, A 더하기 AR의 8제곱은 20. 어쩔 수 없죠. 등비수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봤어요. A 날려버리면 A는 R은 R의 9제곱과 동일합니다. A는 아니에요. A는 네. AR.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저 해서 A는 R에 8제곱 하고 A는 통일해서 문제. R의 8제곱으로 그래서 A 제곱. 이걸 A제곱 플러스 A 마오 마이너스 때는 20은 0이니까 마오랑 사. 4예요. 마오랑 A는 양수니까. 4인데 양수니까 4되네요. 그럼 A가 4니까 R은 얼마요? 아래 아니요. 아래 4의 4제곱 8분의 2예요. 2요. 아래 4제곱 2. R의 4제곱이 2 그러면 R은 4제곱근 2가 되겠네요. 네. 자, 이런 숫자입니다. 근데 두 칸 떼어갖고 오. 그냥 루트라고 두 생각해요. 칸씩? 네, 그럼 R 제곱은 루트 루트 2. 2. 아, 좋네요. 자, A는 4고요. 그러면 요것들인데 얘는 4, 그럼 얘는 4 루트 2, 얘는 8, 여기는 8 루트 2, 여기는 16, 그다음에 여기는 4 합차 마이너스 4 루트 2 플러스 8 마이너스 8 루트 2 플러스 16 그렇게 되겠네요. 네.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28. 아니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도 돼요. 그렇죠? 등비수열인데 얘는 공비가 2인 거, 루트 2인 거고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죠. 네. 등비수열 합 구해도 되고 그냥 더해도 되겠네. 그럼 더해주시면 얘는 얼마죠? 28 플러스 12 루트 2 합차. 그리고 여기는 얼마요? 28 마 12 루트 2. 마이너스 12 루트 2 합쳐요. 이거 조립하시면 얼마? 아, 저번에 18 이거 24 아닌데. 780. 아, 784. 784 이거 제곱하시면 288. 288 뺐으니까 1의 자리만 봐서 446. 456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2번 가볼게요. 오늘 평가에 겁나 많았던 건데 이거 맞아요. 많이 나쁘는 거. 이제 느꼈을 거야. 자, 1부터 10까지 11부터 20까지 근데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자 21부터 A의 21부터 따따따따따 A의 30까지는 여기다 6 곱했잖아요. 또 요거 얘들 6을 곱하겠죠. 180. 36, 180일 거예요. 그러면 5하고 30하고 180 더하시면 215. 215.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격, 개수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73번입니다. 첫째 항이 2고 항의 개수가 짝수인 등비수열. 홀수 번째 항들하고 182, 짝수 번째 항들하고 540. 잘 생각해. 전체 항의 개수가 짝수거든요. 예. 그럼 홀수의 개수하고 짝수의 개수가 똑같아.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첫째 항부터 셋째 항, 다섯째 항, 떼떼떼떼떼떼,
뭔진 모르겠지만 n-1번째 전체가 짝수니까 n이 짝수니까 n-1번째까지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n번째까지 더했어. 그러면 이들의 합을 182라고 했고 이들의 합을 546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얼마씩 곱한 거야? N차가 떠요. R씩 곱한 거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R을 곱했는데 그 R의 값이 얼마였던 거야? 삼. 여기가 3이었던 거죠. 첫 장이고 R은 3이야.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요거 기준으로 할까요? 요거 기준으로 가면 얘는 첫 장이 뭐가 되고 4, 6. 6.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전체 항의 개수는 2분의 n개야. 그렇죠? 2분의 n개죠? 자 네. 그러면 등비례수학 보여볼게요. 요건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9. 9가 되겠죠? 이걸 두 번 곱했으니까 그러면 9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얼마? 6. 자 공비는 9. 9에 몇 제곱? 2분의 1. 2분의 n제곱이죠. 그쵸? 2분의 n제곱이죠? 왜냐면 전체는 n개가 아니야. 네. 이거 짝수씩 가는 거니까 2분의 n개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다? 540입니다. 자 이제 계산합시다. 8, 5, 81 곱하기 아, 일단 6은 3, 많은 3하고 4니까 3하고 4니까 198. 오른쪽에 728. 728이요? 아 감사해요. 자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이쪽은 2를 먼저 처리하자. 그러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나와봤어요. 720. 3의 n제곱은 729 얼마? N은 6. 아, 천진가? 이 정도는 기본? 27의 제곱. 오 그런 느낌. 신성기. 기본. 하하하. 여기 요즘 생각이 부합되는데? 오 시원이가 감사합니다. 하나 왜 이렇게 조용해? 아, 듣고 있었어요. 아 제자의 그렇죠. 그렇죠. 아 그치 산이가 키웠구나. 맨날 같이 풀더니 곧 청출 어랑 하려고요. 그렇죠. 자, 그런 느낌의 문제였고요. 그러면 질문은 이제 끝났네요. 자, 제가 눈치채지 못한 혹은 동그라미였으나 질문이었던 거 혹시 있으세요? 자, 없으면 이어갑니다. 혹시 쉬는 시간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넘어갈게요. 네. 자, 어디까지죠? 우리 숙제가? 유형 10번까지 됐어요. 여기까지네요. 자, 이제 봅시다. 자, 이거 외웁니다. 아, 이거 배워야 돼요? 안 돼. 슬픕니다. 이게 시험에 진짜 잘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외워야 돼요. 풀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풀 수 있으면 돼요. 30초 안에 풀면. 그럼 되죠. 자, 이게 뭐냐면 한번 쭉 볼게요. 자, 첫 번째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인데 이거 조화수열 아니에요. 네. 이거 조화수열 아닙니다. 등차수열의 역수가 조화수열이고 등비수열의 역수는 뭣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이죠. 뭐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의자 채워지죠. 네, 애완동물이야? 네. 진짜 남다르다. 물건 좋아하는구나. 그치 말 잘 듣잖아. 먹이 안 줘도 되고. 네. 그치? 제 목이 빼먹는다. 이 차이 너무 귀여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좀 마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체격 있는 애를 되게 좋아했어요. 내 친구가 0.1톤이거든 별명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0.1톤이 별명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걔랑 붙어 다녔거든. 약간 애들이 느끼기에 마른 사람과 통통한 아이가 함께 있으니까 되게 막 비교가 된단 말이야. 찬이랑 많이. 근데 이 친구는 12월까지 반팔을 입어요. 걔네 교복이 한복밖에 없어. 동공 안 써도 돼요. 동복을 안 사. 왜? 12월까지 반팔을 입으니까. 그래갖고 얘가 근데 집이 뱅뱅이거든. 뱅뱅. 네. 뱅뱅 옷가게 아세요? 뱅뱅? 뱅뱅 들어봤니? 뱅뱅. 강남에 가면 뱅뱅 사거리라고 있거든요. 뱅뱅이 옷가게야. 뱅뱅이 옷가게. 방방이라고 하는데 BAMG야. 반반. 이게 옷가게 이름이 이거야. 뱅뱅이야, 뱅뱅. 근데 나 예전부터 약간 그 책에 있는 게 되게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 그냥 좋아. 너무 좋아. 마냥 좋아. 보고 있으면 되게 흐뭇해. 약간 그런 게 있어.
예찬이를 보고 있으면 되게 그 친구 생각이 나면서 되게 흐뭇해. 야, 좀 무서워. 그리고 예찬이 처음 딱 봤을 때 되게 호감형이었어. 나 일단 기본적으로 책임이 되게 좋아. 체격이 있네. 안 되겠다. 치가 키워야겠다. 너. 근데 유일하게 책임 있는 사람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강호동. 원래 강호동은 나는 코드가 안 맞는 거.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오. 강호동은 좀 코드가 안 맞아. 봐봐. 자 일단 볼게요.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인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하게 들어옵니다. 와. 뭐야? 저 tn이 이들을 더하는 값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한 값분의 1에다가 이들의 합을 곱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 맞아요. 좀 그쵸. 진짜 외워야겠다. 아 그래서 그러면 중앙 제곱분의 여기 슬프죠. 자 이건 뭐예요? 이게 뜻이 뭐 하는 건 뭔지는 아시죠? 이거 등비 중앙이에요. 등비 중앙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등비 중앙에 제곱분의 1 거기다가 SN을 곱하면 TN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등비 중앙의 제곱분의 등비 중앙의 제곱의 역수 곱하기 SN인데 그게 TN이라는 게 나오는데 신기하다. 우리가 이게 뭐 증명할 것까지도 없고요. 증명할 건 없는데 여기서 친절하게 증명은 해놨어요. 그냥 한 번은 볼게요. 한 번은 보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런 것보다 하세요. 뭐 이거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혹시 나오면 그래요. 왜냐면 이게 요걸 처리하기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통분을 한다 해도 이게 다 줄로 가니까. 거의 이건 되지 않아요? 되는데 그래요. 하고 또 A 또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근데 일단 요거 한번 식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t를 지금 뭘 하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t라는 아이들. 그 다음에 왜 아이들 표현이지? 왜 A1 R이냐? A부터 AR에 N제곱까지 가야 되는데 AR M-1 이건 왜 들어가 있어? 뭐? 오타 아닐까요? 잘못 아닐까요? 그쵸.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그럼 전체가 지금 N-1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잘 적혀 있어요. 저희 책에는 A1, A1R 이렇게 돼 그쵸, 있어요. 이게 없어야 되죠? 네. 이거 없어야 돼요. 이게 1이어야 됩니다. 저희 가운데 돼. 저희는 다 그렇게. 그래요. 좋은 책. 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대충 만든 거? 대충은 안 만들었겠지. 그냥 흐름상 그냥 A1, 1, 2, 3, 4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또 구색을 맞춰.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요것들인데 이걸 뭐 한 거야? 지금 통분한 거야. 요걸로 통분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곱해야 돼. R에 n-1제곱을 곱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R에 n-1제곱 여기는 하나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1까지 들어가. 그럼 이게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이 돼요. 그렇죠? 요 부분이 지금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A1을 곱했어요. A1분의 1을. 그리고 여기는 A1이 쭉 곱해졌거든요. A1이 쭉 곱해졌는데 왜 또 A2냐? 걔는 또 A1이에요. 이거 A1이죠?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 자, 그럼 이 아이들은 결국 뭐예요?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SN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뭐야? AN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그냥 묶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통분하면 되기는 해. 그렇죠? 결국은 통분하면 된다는 식인데 뭐 그럴 바에는 그냥 이거 하나 기억한다고 나쁠 건 없죠. 그래서 등비 중앙의 제곱분의 1을 곱하기 SN이 역수들의 합이다. 정리는 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수능엔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내신 시험 볼 때만 잠깐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우기 귀찮으세요? 그러면 시험 보기 직전에 쪽지 적어놔라. 나는 정말 외우기 싫으나 시험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것들 해서 만들어놔.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 시험 보기 당일 아침에 바짝 외워. 바짝 외우고 뭐 썰어든지 아니 바짝 외운 상태로 시험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데 이게 바짝 외운 상태로 시험 보잖아요. 까먹는다. 평상시에 좀 외워둬야 이게 떠오르지. 그냥 바짝 외우면 반짝할 수 있어. 시험 문제 풀다가 갑자기 이거 아까 외웠었는데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통분하시면 돼요. 요치 그렇게 하면. 커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선생님, 에어컨 좀만 줄여주시면 줄여줘, 꺼줘. 줄여주세요. 줄여줘. 조그마한 거. 그러면 저게 문제인 거잖아. 저것만 끌게. 그 강화되죠? 이쪽은 남기고. 서진이 추워? 조금 추워? 그럼 저기도 꺼버릴게. 어? 차가 너 혹시 더워? 아니. 열차이도 반팔 입어야 돼. 일단 더우시면 또 말씀하세요. 또 키지 뭐.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의 문제가 만들어졌다. 등비 중앙에 제곱분의 1 SN이 TN이다. 또 TN이 뭔지 까먹었어. 그렇죠? 자, 친절하게 5항까지 하면 줬어요. 곱이 30이래요. 근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는 지금 A1부터 A2, A3, A4, A5잖아요. 요게 이거라는 건 A3의 다섯 제곱이 30이라는 소리죠? 네. 우리가 필요한 건 A3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2, 이건 얼마야? 4. 4예요? 이렇게 되니까? 네. 자, 그럼 A3의 제곱은 4입니다. 그럼 저들이 합은 뭐예요? 4분의 1 곱하기 저들이 합 1분의 31. 그래서 8분의 31 이렇게 가시면 끝나는 문제죠. 안 그러면 통분해야 돼. 안 돼. 열심히 2, 4, 8, 16, 32 쓰시고 3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하시고 그 다음에 32분의 등비수 여러분이니까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에다가 2의 다섯 제곱 마이너스 1 계산하시고 요 안에 15 그러니까 32분의 31. 이거 31, 31.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지? 오, 이상한데? 32분 30이 나오네. 잠깐만, 뭐가 잘못됐지? 다섯 개. 첫째 항 1, 하나, 둘, 셋, 넷. 공기 2, 썼는데? 32. 32. 오? 근데 그 어. 이 3이 2예요. 3이 2야? 3이 2? 아 그렇네. 팔이 안 A 제곱이 4니까. 전체에다가 4 곱해줘야 돼요. 전체에 4를 곱해야 돼? 네. 어디? 그러니까 A A3을 팔려고 하셨으니까 A3의 제곱이 4예요. A3가 제곱이 4가 아니다. A3가 4가 아니고 A3 제곱이 4니까. A3의 제곱이 4니까 A3는 2가 되고. A3는 2가 되고 예. 저기서 팔려고 하셔서 A3는 2. 아, 얘가 2구나? 오, 그러네. 여기 2가 되고 2분의 1. 1이랑 2, 4분의 1. 얘 뭐야 그러면? 모르겠네. 2분의 1이 된 거야? 그런 거 1 같아요. 아니에요? 1? 예. 1. 2분의 1 1? 아닐까요? 2분의 1.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그럼 여기 2가 되는 거야 또? 네. 그렇죠. 애초에 근데 2분의 3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8로 통분해야 되네? 8분의 1로 가야 되네? 그럼 얘는 16? 16. 저거는 맞네요. 8, 4, 2 이렇게 되고 31. 그럼 8분의 저 31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렇네요. 봐봐, 여자 그냥 저거 쓰면 돼요. 자, 근데 안 되면 뭐 통분하시면 됩니다. 통분하시면 어차피 등비수열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다음 거 봅시다. 그런 문제예요, 이쪽은. 그거 적용하시면 되고요. 시그마 모르는 분 없죠? 이거 SN이고요, 이거 TN이에요. 네. 자, 친절하게 이것도 좋네요. 그렇죠? 네. 가지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풀어볼까? 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등비수열과 도형인데, 자, 지난 시간에 닮음 나오면 웬만하면 등비수열입니다. 닮음 나오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될 때는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차이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고차항이 사라지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1차와 1차, 이건 당연히 등차고 2차와 2차에서는 최고차항이 같아. 그렇죠. 항이 동일해야 돼요. 뭐 3차, 3차 나올 수도 있어요. 3차, 3차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죠. 3차하고 3차를 뺐는데 이 녀석이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최고차항과 2차항, 3차와 2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1차항의 개수는 살아있어야 되기도 하겠죠.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결국 뭐예요? 등비수열을 이루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닮음인데. 그렇죠? A1과 A2가 동요. 근데 왜 등비수열일까? 닮나? 닮음인데 왜 등비수열? 비율로 좀 줄어드는. 비율로 줄어들어서 닮은 비율 절반 이거 절반, 아니 절반? 그건 아닌데? 여기가
2대 4죠. 1대 2죠. 1대 2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2분의 A2. 여기는 2분의 A1이 됩니다. 일단은. 그럼 B가 성립을 해요. 어떤 B가 성립을 하죠? 2분의 2분의 A1 쭈루루루 대 2분의 A2는 A1 대 A2 이런 B가 성립을 하겠죠. 곱하고 곱할 거예요. 그럼 이상한데? 오. 숫자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B를 쓸 텐데 저걸 뭘로 연결하는 게 좋을까? 2분의 3 A2가 A1 해서 2분의 3 A2가 A1. 아니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왜 등비인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왜 등비가 1대2, 1대2, 1대2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 증명하려니까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여기가 2분의 A1인데 그럼 여기가 2-2분의 A1이고 그럼 여기가 2-2분의 A1인데 거기서 여기 2분의 A2를 뺐고 그럼 여기의 값이 2-2분의 A1 2분의 A2인데 그 녀석이 얘랑 똑같고 정사각형이니까 증명하지 말자. 너무 복잡합니다. 일단 닮음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의 값이 결국 뭐 매개체를 쓰기는 하는데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를 A1 A2 이렇게 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A2 A3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A1 A2 대 A2는 A2 A3 대 A3 이런 식이거든요. 해볼까요? 그러면 A1 A3 A2 A3는 A2의 제곱 A2 A3가 되면서 사라지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분비수열이에요.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 A2랑 A3를 가지고 요걸 식을 만들고 B 닮은 B를 썼어요. 그냥 요거 그렇게 써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둘의 곱은 등비 주방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인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지금 A8의 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하죠? A8의 값? 닮은 B가 1대2거든. 네. 1대2야. 그러면 이들의 B는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하고 있죠? 값이 얼마씩? 3분의 2씩. 10분의 2씩 왜 3분의 2죠? 왜냐면은 요거 이제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그 다음 거에 2분의 1이고 얘는 거식이니까 2분의 3이 되는데 뭐 어떻게 하지 마세요. 그거. 이거 대 이거는 1대2예요. 네, 그래서요. 그렇죠? 정사각형이니까 이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1대2가 되겠죠. 여기도 1대2가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A1의 값은 2를 3분의 2 B레벨로 한 거니까 얼마? A1은 3분의 얼마? 3분의 얼마? 4 4. 그러면 A2는 여기다가 또 얘를 3분의 3분의 2를 곱했으니까 얼마?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고 A3는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을 했죠. 이런 식으로 첫째 항은 3분의 4 공비는 3분의 2가 됩니다. 자, 여덟 번째 항은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 7제곱 따라서 2 곱하기 3분의 2의 8제곱 됐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무작정 닮음이라고 나오면 등비수열 물론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거고 일단은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는지까지 알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고요. 풀어보시고 똑같아요. 다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멀은 아니에요. 다 노멀은 아닙니다.
부모는 아닌데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를 좀 구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SN이 나옵니다.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S1이 A1이고 SN에서 SN-1 빼면 AN. 그런데 단 조건은 요거는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 우리 등차 수열부터 살짝 얘기해볼까요? 등차 수열에서는 얘가 AN의 제곱 플러스 BN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는 무슨 소리죠? 자, 여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이 녀석은 누구의 첫째 항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등비수열의 합은. 왜냐? R-1분의 A의 R의 N제곱-1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처리해보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꼴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 마이너스 1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1 때문에? 위에 있는 마이너스 1 이거 개 옆에 이렇게 개 있을 때문에 때문에 얘가 무조건 R-1 하고 R의 N-1제곱 떼떼떼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곱셈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분모에 R-1이고 여기에 앞에 A가 있습니다. 약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식은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N-1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라지면 N-1이어야 돼요. 이렇게 준다. 왜냐면 이건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면 너무 친절한 거야. 올렸구나. 왜? 저렇게 줘버리면 이 아이의 값이 바로 뜨니까 뭐가 떠버려요? 얘가 떠버려. 좋지 않아. 그쵸? 왜냐면 이거 약분 시켰잖아요. 약분 시키면서 최고차이 이거고 그 앞에 곱해진 값이 첫 장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등비수열의 합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 버리면 너무 뻔히 얘가 첫째 항이라는 걸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드러내도 돼. 그러니까 얘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지. 원래 답이 이렇다면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랬다면 얘를 억지로 뭘로 바꿔?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바꾸는 거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가리잖아.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주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첫 장을 어떻게 인식하시면 돼요? 이게 첫 장인 거예요. 그쵸? R 하나를 여기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AR이 첫 장이라는 거죠. 등비수열의 합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의 거듭 제곱이 들어오는데 그 거듭 제곱에 붙어있는 이 아이가 공비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있는 녀석은 AR 자체가 이제 첫째 항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의 문제인데 솔직히 이걸 막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쓰진 않아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이다. 등비수열의 합은 어떤 녀석의 거듭 제곱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뭐 보면 좋고. 근데 제가 강요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굳이 뭐 몰라도 문제 푸는 데 그렇게 지장은 없거든요. 등차 수열만큼의 그 이펙트는 없어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들어볼게요. 자, SN이 저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센스 있으신 분들은 4 곱하기 2에 n-1제곱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첫 장이 얼마예요? 4. 왜 4예요? AR AR이니까? 선생님 아. 뭔가 이상해요. 왜? 자, 이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그래서 제가 강조를 안 하는 이유가 이 뒤에 이상한 애들 있죠. 이 이상한 애들이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오 그렇죠. 우리 지금 이거 다 빼먹었잖아. 지금 R에 n-1제곱, n-2제곱, n-3제곱, n-4제곱, n-5제곱, n-6제곱 다 있을 거거든. 지금 그것들이 다 사라졌잖아. 그게 뭐냐면 R에 n-2제곱부터 R에 1제곱까지가 이것들이 지대들끼리 결합을 시켜버려. 그럼 이게 등비수열이 또 합이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요? R-1분의
첫 장은 아래 될 거고 이거죠? 아래 n-2-1이라고. 그럼 이것만 결합돼도 아래 n-1제곱 나와버려요. 어떤 값이 그지? 그럼 걔가 나도 붙여줘 합류해버려. 그쵸? 그럼 이거에 뭘 줘버려? 변화를 줘버려.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아마 제가 이걸 강조한 적이 없을걸요? 맞아요. 그쵸? 왜냐면 이거 믿다가는 큰 거 다쳐. 얘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정석대로 가자면 이게 맞는데 정석대로 가자면 근데 이런 작업을 해버리는 거야 얘가. 뒤에 이 찌끄러기 남아있던 애들, 찌끄러기는 아니지만 요 겁나 많이 남아있었던 애들이 이 n-2개라는 이 아이들이 지네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우샤우샤 해갖고 우리끼리 결합해서 야 우리도 진출해보자 쫙 올라가서 얘랑 같이 합류해버려. 그럼 변화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등비수열에서는 형태는 그러한데 이와 관련된 어떤 값들을 공비로 가지고 있겠구나. 근데 저것도 작업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이런 작업을 해요. 아하. 이런 식으로. 그럼 공비는 원래 뭐였을까? 16. 16. 16. 2 16장 맞아요. 16장. 오.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S 이게 2분의 왜 이렇게 좋아?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막 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냥 n에다가 1, 2, 3을 대입하자. 그게 최고야. 등비수열은 그래요. 그럼 끝났겠다. 그냥 그런 거 그냥 끝나거든. 봐봐. 요 식에서 우리가 지금 막 저는 왜 안 돼? 이러고 고민할 이게 1 대입했어. 그러면 A1이잖아. 1 대입해서 얼마야? 2. 그럼 나오잖아. 그쵸? 그 다음에 2 대입해볼까? 2 대입하면 A1과 A2의 더함값이잖아. 2 대입해보자. 그럼 얼마예요? 6이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SS. 그럼 A1과 A2와 A3를 더함값이 3 들어갔어. 얼마? 14. 14. 그럼 첫째는 2고, 둘째는 4고, 셋째는 5고. 됐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괜히, 나 똑똑해. 2고, 첫째는, 2에다 2 곱한 거래. 4, 2 하면 4, 8, 16까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솔직히 바뀐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 빼고, 2 빼고 이렇게 해서 원래 같이 나온 건데, 뭐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차근차근 1, 2, 3 대입해보면 규칙 다 떠요. 그렇죠? 하지만 등비수열 합이라는 건 인지하셔야 돼요. 어떤 값에 n 혹은 n-1 혹은 n 플러스 1이 붙으면 등비수열이다. 이것만 보고 싶습니다. 뒤에 뭐가 붙어있겠지. 근데 또 이게 무조건 붙어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달라붙어버릴 수도 있거든. 그렇죠? 억지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또 없어요.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 다음 가볼게요.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방식이니까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n 밑에 있는 게 공비가 될 확률은 극도로 높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들이고요. 자, 이런 것들 나오면 그렇죠? SN하고 3 곱하기 2의 n, 2n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SN은 P의 R의 n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하나 같이 한번 뭐가 될까? 겁내 많네. 뭐가 좋을까? 이건 쉬워. 자, 요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1390번입니다. 네. 자, SN 3의 2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 9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자, 우리가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sn에서 s의 n-1을 빼면 an이 나옵니다. 네. 아시죠? 그럼 그대로 계산할게요. 9의 n-1에서 마이너스 9의 n-1 플러스 1 사라지고. 자, 요것들을 이제 계산하셔야 되는데 뭘로 보죠? 9의 n-1로 붙입니다. 그러면 9마1 그리고 9의 n-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9의 n-1 1번이 맞네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첫 장이 8이고 공비가 9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첫 장이 8이고
얘는 8 곱하기 9의 제곱이네. 얘는 8 곱하기 9의 4제곱이네. 얘는 8 곱하기 9의 6제곱이네. 항의 개수는 4개네. 그러면 얼마? 공비가 82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따지면 81-1분의 첫째 항 8. 왜 10이 된지는 아시겠죠? 네. 나쁜 데서 1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81에 4제곱. 그래서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갑니다. 81은 하면 돼. 3의 4제곱이니까 3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6제곱. 하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고. 자, 기억 미는 일단 맞는 거 확인 되겠네요. 자, 공비는 9다. 맞죠? 틀려요. 왜요? EN이니까 공기가 80이면 그렇죠? 그런 느낌. 어렵지 않죠? 차근차근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차근차근 Sn-Sn-1이 An이라는 거, S1은 A1이라는 거. 가끔씩 이제 문제에 따라서 S2를 구해서 A1 플러스 A2, S3를 구해서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S에 너희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애들이 En-1 뜨잖아요. 이걸 홀수대합이라고 인식합니다. S에 En 나오면요, 얘들 무슨 말이에요? 짝수대합이라고 인식을 해요. 큰일 나죠. 벌써. 혹시 번째대 무슨 모르겠어요. 제1항부터 걔는 1항부터 쫙 다 더해서 En-1번째 항까지 그냥 합이야. 너희가 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게 갑자기 왜 이게 튀어나왔냐면 맞네. 봐봐. 그러니까 왜냐면 시그마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E, K,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오면 아무 생각 없이 K, E, N 마이너스야. 달라요? 아니에요? EM 말보다가 합이야. 1, 2, 3, 4, 5에서 EM 말까지. 시그마에서는 A가 저거는 홀수 번째항이 맞는데 저거는 번째까지. 번째까지. 또 번이 아니라. 이게 왜 자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끝까지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거기까지 하는 거지. 얘는 1 대입해보자. 1 들어가면 A1, 2 들어가면 A3, 3 들어가면 A5 이렇게 돼. 예. 홀수들이 합이 맞거든요. 근데 얘는 EN 말이죠. 그냥 EN-1까지 가는 거지. 저희 N이 있는 자리에 그냥.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떼떼떼떼떼떼떼 A의 EN-2 더하기 A의 EN-1까지 합이야. 그냥. 예. 달라요. 근데 너희가 시그마를 한 개 나오잖아. 시그마 이거 막 풀다 보면은 나중에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홀수들이 합 이렇게 가죠. 시그마. 진짜 없을 것 같지. 또 있어. 이게 거의 매년은 아닌데 한두 해 걸려서 한 번씩 또 나온다. 선생님 시그마랑 헷갈렸어요. 헷갈리면 아니겠지. 정신 차려. 될 수도 있어. 아니야. 그래서 말이 심하대. 그러지 마. 자, 주의하셔야 돼요. 다릅니다. 그런 거 조금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다 아시죠? 이거 n 제곱 나오면 차수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이거 이상한 거 붙으면 아시죠? 자, 요거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뭐 해보시면 됩니다. 너무 단정지지 마시고 등비수열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 등차 등비수열이 아까 일반화 사이의 관계 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도 뭐 하나 정도는 같이 풀고 넘어가 볼까요? 자, 첫 장이 등비수열에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걸 맞추시킨다. 오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SN을 꽤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자, 요 녀석이 요거예요. 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뭐 없어요. 그냥 식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죠? 뭐 부분합도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열심히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알만 했습니다. 첫 장이 이고요. 등비가 안 주어졌네요. 네. 아, 슬프다. 자, R-1분의 2의 R의 몇 제곱? 12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1분의 2의 R의 제곱 마이너스 1은 4 R-1분의 2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연산식 쭉 날리고 날려버리고 2로 두분나 날려버리고 4. 그러면 여기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것들만 남아있잖아요. 자,
R의 12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그리고 는 4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4 날라갑니다. 그쵸? R의 12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4 R의 10제곱 마이너스 4 얘는 많이 그러면 R 제곱을 묻겠죠?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4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럼 그냥 끝납니다. R은 불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괜히 머릿속으로 계산한다고 막 난 똑똑해, 나 숫자 겁나 쩔어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딱 뻔히 보이죠? R이 얼마예요? 불만이요. 얼마 2. 근데 나를 불만이 이용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알까. 왜냐면 저게 이제 R의 값이 1보다 커요. 그러면 등비수열은 R의 값에 따라서 요거는 그냥 생각을 해놓고 계세요. R의 값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그러면 등비수열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부호가 다르다면 이런 식으로 돼요. 아니면 이렇게 되면 치수함수. 그래서 근데 R의 절대값이 1보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고 반대야. 네. 정확하게 그려줄게요. 자, 선을 한번 그려보면 자,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이 R의 값은 이런 식으로요. 네. 자, R의 값이 0이면 0? 버려요. 자, 0보다 크고 R의 값이 1보다 작으면 이 R의 값은 점점 떨어지는. 혹은 이렇게 합니다. 그쵸? 왜? 지수함수야. 슈. 그쵸? 이거 별개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별개야. 이건 이제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건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수렴하죠. 자, 나중에 등비급수에서 배우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만약에 1보다 커요. 그러면 얘는 어떤 값이 나올까? 그냥 커지는 그렇죠. 시선 것도 이렇게 가요. 근데 R의 값이 뭐 하면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버리면 커지는 얘가 뭐 이런 느낌으로 가릅니다. 와우.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건 좀 심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떠올립니다. 10번째까지를 더했는데 그 다음 거를 더했더니 갑자기 더 작아졌어. 더 작아졌대요.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여기까지 더했는데 더 작아졌대. 이거 더했는데 더 작아질 리가 없죠. 그렇죠? 네. 자, 여기 볼까요? 부호가 반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왜냐면 이 값보다 이 값이 절대값이 더 클 거거든. 그렇죠? 근데 변수가 있다. 얘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 12번째가 플러스면 어떡해? 그럼 더 커져요. 근데 이게 제곱 차이라서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저거는 부호 쓸 것 같은데. 무조건 같은데. 그치. 그런 느낌으로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을 더했는데 갑자기 더 작아졌다? 등비수열인데 그러면 R의 값은 당연히 음수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정도는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요거 아니면 요거가 얘는 다 커지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그 정도로 보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R의 값 구했죠? 지워버렸는데 얼마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의 값은 마이너스 2다. 이게 수특 문제에서 이 R의 값의 범위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간다. 자, 등차, 등비수열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건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딱히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한 시간에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괜찮은데.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에 올려야 되네. 자, fx가 있습니다. gx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맞으실 때 함수 k 값을 구합니다. 자, 그냥 둘 중에 큰 녀석을 쓰겠다.
둘 중에 큰 녀석을 쓰겠다. 그냥 그거예요. 두 그래프가 어쨌든 만날 거야. 만나는데 어느 구간에서는 얘가 크고 어느 구간에 얘가 큰 거야. 둘 중에 큰 걸 사용하겠다는 거야. 그래프 보시면 자, 이 아이는 지금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는 축이 얼마고요? 아, 저거 해가 얼마야? 해가 2분의 1과 1. 2분의 1과 1이랍니다. 뭐 여기에 2분의 1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아래로 굴러긴 그래프가 되면서 y절편은 1이 되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런데 저거 K 보시면 정점이 뭐예요? 1,0이에요. 요 점을 무조건 지납니다. 그리고 K의 값은 지금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K 값이 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2, 3, 4를 대입했더니 등차, 3, 4, 5를 대입했더니 등비. 신기하네. 잘 생각해봐. 2, 3, 4나 3, 4, 5를 잘 보면 얘가 K가 이렇게 가던 등비가 되지 않나요? 위에 거였으니까. 근데 등차가 되기도 한데 그 말은 뭐야? 자, 그래프를 좀 더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직선은 등차야. 네. 곡선은 등비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직선은 등차, 곡선은 등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등차라 그랬잖아요. 등차 2, 3, 4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1이거든. 네. 그러면 2하고 3하고 4는 직선이라는 거야. 그쵸. 근데 3하고 4하고 5는 넘어가. 등비래. 그러면 이게 4가 좀 뭔가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그렇죠? 4에서 뭔가 결단이 날 것 같아. 그쵸? 네. 그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럼 4를 한번 대입해볼까 여기다가? 2, 3, 4를 한번 대입해보자. 요 식에다가 여기다가 G에다가 G에 2를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오고? 근데 높은 거 쓰는 거니까 아니 직선에다가 일단 대입해보자고. 3이요. 3, 네. G에 3을 대입하시면 12. 12, 10. 자, G에 4를 대입하시면 21. 21, G에 5를 대입하시면 36. 36 이렇게 나와요? 네. 자, 요런 느낌으로 간다고 했는데 자, 얘네들이 지금 등비래. 만약에 이거 세 개를 쓰면 등비가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등차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요 녀석이거든요. 저 K라는 녀석이거든요. F에다 한번 대입해보자. F에 2가 들어가면 K예요. F에 3이 들어가면 2K, F에 4가 들어가면 3K야. 얘는 누가보다 등차죠. 네. KKK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쓰면 등차가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 어디서부터 써야 될까? 만약에 2K, 3K, 36을 쓰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죠 다시? 경우 쓰는 거야. 자 얘가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된다고 전제를 깔고 2K, 3K 그 다음에 36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2K, 21, 36을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만날지 우리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만 쓰면, 그러니까 2K, 3K, 4K는 근데 이게 2K, 3K, 3K를 쓰지 않는 거야. K, 2K, 3K를 안 쓰고, 얘 기준에서 K, 2K, 3K를 안 쓰고 얘를 쓸 수도 있어. 그렇죠? 21을 쓸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뭐 모르는 거니까. 자, 그때 이제 상수 K 값을 구해보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K, 2K, 3K를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얘는 이런 식의 경우가 있을 건데 얘는 등차고 얘는 등비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친절하게 K가 자연수잖아요. 보기를 줬잖아요. 갖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한번 써볼까요? 그렇죠. K 값. 일단 요 경우는 뭐든 다 돼. 그러면 요 경우를 먼저 전제를 한번 가볼게요. 이때는 뭐든 다 돼. 그럼 요렇게까지 갔다라는 건 3K까지는 얘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요 경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만약에 등비 수열이 되려면 등비 중앙 9K의 제곱이 둘 곱한 72
K가 돼야 되고 그러면 K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8이 나오는 거네. 네. 그렇지? 그러면 요 경우가 되죠. 8이 나오면 자 그러면 바로 8이가 끝이 네. 있어요. 확인할 거야.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요게 이제 가능하려면 등비 수열이니까 요거 21 안 된다. 21의 제곱은 72K거든요. 그러면은 K가 적어도 7이 2개 있어야 되는데 자연수는 안 떠요. 자연수 안 뜨죠? 네, 자연수 그러면 여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K 값은 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걸 서술형은 안 주거든요. 이거 객관식이야. 객관식형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차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근데 등비수를 왜냐면 이게 근데 직선 위에 없어도 운 좋게 등차를 이룰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거의 다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여기까지는 직선 위를 따라가고 여기서만 이제 곡선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등비가 되는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비 중앙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라스트 원래 약게 원리합계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근데 원리합계는 아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지금 다 보시면 문제 잘 보시면 말이다. 폭리 매년 말 그렇죠 기말불 네. 말 기말고요. 매년 말 기말불 매년 초 기수불 기수불. 그 다음에 둘째부터 정리불 매년 늘려간다고 하는데 언제 매년 초 그죠 기수불 됐죠? 별거 없습니다. 자 이제 이쪽이 이제 상환이야. 상환이 뭐냐면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돌려받은 거. 돌 받는 거야? 그냥 돌려주는 거야. 맞죠? 돌 주는 거. 상환한다는 게 뭐냐면 대출 상환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대출 같은 거 안 하고 아파트 살 때도 그냥 현찰받기 딱 이렇게 하고 내 돈으로 내 돈 내산 그쵸? 내 돈 내산인가? 어쨌든 내가 간에 대출 그런 거지. 오 사채? 잠깐. 사채 없자. 돈 많이 벌지 않나? 사람 건데. 사채에서 돈 많이 벌어. 시간이 어울리네. 이자 산이 뭐니로 갈래 우리? 산이 뭐니? 오 좋다. 아, 어때? 같이 가자. 계산머리. 산신? 산신머니? 신산머니? 산신이 뭐지? 산신? 어디서 산신령. 사실. 은도끼 오! 산신령 산신머니 산신머니 산신령이 금도끼 어때? 오 5만 원천 원. 넌 정직하고. 자, 아까 연금이 하나의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환도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됐는데, 갚기로 했다, 갚기로 했다, 갚기로 했다, 갚기로 했다 이거건데, 요건 아까 그거예요, 연금. 그렇죠? 연금 아까 그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멸했죠? 네. 근데요, 너희는 이거 풀어봤잖아. 저 여기 안 풀었어요. 여기까지 또 안 여기 갔어? 풀었어요. 여기까지 끝내. 보너스 스테이지. 그랬구나. 그래서 전멸했구나. 이거예요. 터프 문제. 근데 이게 진짜 어렵긴 해. 아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봐봐. 매년 말에 800만 원씩 10년간 받는 연금이 있는데 한꺼번에 받는 애도 이자가 계산된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걸 강조한 거지. 그래서 틀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객관식이면 보기 중에 없으니까 다시 했겠지만.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빌리고 갚으려고 자, 요거 버전을 한번 가볼게요. 빌리고 갚으려고. 자, 현실적으로 집 빌리고 갚아요. 민호. 2020년 초에 은행에서 1억 원의 돈을 빌리시. 20년 말부터 매년 10번에 걸쳐서 갚기로 한다. 매년 갚기로 했으면 전년도보다 6%씩 늘려서 갚기로 한다고 합니다. 저택 갚아야 할 돈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자, 이거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그건 좀 예인데. 이거 빡세네. 선생님 저 아니 이거 간단한데? 먼저 내 설명 들어봐. 저 싫어. 자, 볼게요. 자, 아마 이거 안 나오면 끝까지 안 나올 것 나왔을 같아요. 때. 시간 투자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라서. 맞네. 자, 봅니다. 이거는 제가 1억 원을 빌렸어요. 10년 뒤에 이 1억 원은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복리후 계산했을 때의 값이야. 그렇죠. 그럼 요 값은 얼마? 1.8이니까 얘는 1.8억이 될 거예요. 아까랑 똑같네요.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 얘기야. 이제 계속 갚아나가는 건데 생각해봐. 봐봐. 내가 올해 A1을 갚았어. 네. 그러면 이 아이는 뭐가 됐을 때 초에 빌렸고 나는 말에 갚아. 네. 말에 A1을 갚는 거야. 네. 그럼 이거는 10년 뒤에
1.06을 몇 번 곱한 값이 되는 거죠? 10번. 9번. 기말분이야, 기말분. 기말분. 그러니까 내가 올해 말에 갚은 아이는 실제로는 9년 뒤까지 복리를 계산한 다음에 갚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당장 갚는 게 아니야. 네. 이걸 당장 갚기 시작하면 얘를 까내려 가야 되는데 너희가 그런 계산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이런 거야. 내가 일단 갚으려고 딱 준비를 했잖아. 네. 갚는 게 아니고 은행에 저축하는 거야. 그걸 9년 뒤에 한꺼번에 갚겠다는 개념으로 가야 돼. 내가 이 값을 은행에 딱 저축해놓고 얘가 복리로 6%씩 복리로 계산이 되고 9년까지 내가 1억 8천을 어떻게든 모으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아서. 그러면 2년 차에는 얘가 20년이고 21년 말에는 자, 요 금액에다가 1.6을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1.06을 갚겠다는 거야. 근데 얘는 복리 계산이 몇 년이 적용이 돼? 8년이죠. 이게 좋아. 얘는 9년이고 얘는 8년이잖아. 그러면 22년 말에는 A 곱하기 1.06이 몇 번? 2번. 왜? 전년도보다 또 더 추가로 더 주겠다는 거잖아. 은행에다가. 근데 걔는 복리 계산이 몇 년이 들어가? 7년이 들어가죠. 다시 23년 말에는 A 곱하기 1.06이 몇 번? 3번이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갚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갚는 금액이야. 그리고 얘는 그 금액의 복리 계산, 그 금액의 복리 계산, 그 금액의 복리 계산, 그 금액의 복리 계산 1.02가 얼마? 6번. 근데 봤더니 얘랑 다 똑같아. 몇 번? 10번. 그러면 결국 A 곱하기 1.06의 9제곱을 몇 번? 10번? 이게 얘야. A 근데 얘가 1. 그냥 앞에 걸 하는 게 나아요. 그 1.8 말고 앞에 있는 식. 앞에 있는 식? 예, 1억 곱하기 예, 10의 제곱. 아, 이게 나요? 네, 그게 나. 고마워요. 자, 1억 곱하기 1.06의 10제곱은 10a 곱하기 1.06의 9제곱이니까 이거 날려버리면 이거 하나 날아가고 네. 또 날라가서 1000만 원 곱하기 1.06에서 10이 날아가요. 그러면 1000만 원. 잠깐만. 네. 아, 1060만 원. 아 그래서 공 2개 날리고 그러면 1, 0, 6, 0, 0, 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만원. 1000만, 네. 네, 거기까지. 여기까지. 6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야, 이거 재밌네. 아니 뭐 근데 뭐이 정도 6%네. 아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개만큼은 저거를 안 알려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아? 어떤 거를? 저 1.06에 10제곱 있잖아요. 안 알려주는 게 낫다고? 저 없으면 어떻게 풀어? 풀 수 있죠. 왜? 여기서 나와서 이거 날려버리기 때문에 풀대시잖아. 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거 설명해 주시면. 이게 이해가 원래 안 되는 문제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자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금액을 갚는 거야. 갚아야 되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갚겠다는 게 아니고 모아놓겠다는 거야. 모아놓겠다. 은행.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통장을 만드는 거야. 난 지금 1억을 빌렸어. A라는 사람한테 나는 1억을 빌렸어. 그래서 내수 중에는 1억이 있어.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10년까지 갚는 거야. 얘는 10년 뒤까지 계산을 하면 10년 뒤에 1.8억을 받아야 돼. 그치? 근데 내가 내 입장에서 이거를 매달 얘한테 다이렉트 쏠려고 생각해봤더니 이 아이한테 남아있는 금액이 계속 어떻게 차감돼. 내가 얘한테 빌린 금액이 차감된다고. 네. 계산식이 어떻게 되겠어? 힘들어져요. 겁나 복잡해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산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생각한 게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 B 입장에서 은행에 저축하자. 뭐를? 내가
상환할 금액을 저축하자로 접근하는 거야. 은행한테 내가 첫 해는 A를 일단 저축을 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얘를 9년 동안 불려주겠지. 그렇죠? 이자를 불려주겠지. 그 다음 해에는 원래는 내가 A를 상환해서 원칙대로면 1.06에 8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똑같은 금액을 상환할 때 얘기야.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1.06에 뭐 7이 될 거고 그 다음엔 이거 하고 1.06에 6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경제력이 좀 더 커지니까 A를 적금하지 않고 그냥 A에다가 1.06을 곱한 것만큼을 적금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이 이자가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A를 적금하는 게 아니고 얘랑 똑같은 금액을 적금하는 게 아니고 얘에다가 1.06을 곱한 이 작년에 저축한 금액에 또 다시 또 1.06을 추가한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쭉 진행을 해가면 맨 마지막 해에는 그럼 이제 몇 제곱? 9제곱. 근데 얘는 이자 계산이 없죠. 그렇죠? 얘는 이자 계산이 안 들어가요. 방금 나서? 왜냐면 왜냐면 10번째니까 2029년 12월 32일에 32일이라는 영화 아니 그 노래 있어. 자, 31일에 이걸 갚으면 얘는 이자를 계산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들을 다 모아겠다고 더해서 얘 딱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걸 계산식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계산해봐 여기 다 똑같은 거잖아. 이 값들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A 곱하기 2.06의 몇 제곱? 9제곱을 몇 번에 걸쳐서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값이 뭐가 나오는가? 1.8이 나옵니다. 이게 아까 거보다 더 어려운 거지. 한번 더. 계산은 더 쉽지만 이해는 더 어려운 거지. 근데 이 정도가 맥스입니다. 어렵다. 왜냐면 이 이상이 힘들어. 지금 너희 1등급이라는 아이들이 지금 이해가 지금 머리가 미쳐 날뛰고 있는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아이들이 손대기 힘들죠. 이게 토프는 행복할 등급에서는 아니죠. 행복한 1등급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문제예요. 행복한 1등급 보면 문제요? 46번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월 초에 1000만원을 원리를 이걸로 1개월마다 공유를 계산을 이거 하는 걸 발표하고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매월 말에 50만원씩 찾았다라고 돼 있어요.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하는 거야. 내가 뭐 하는 거냐면 1월 초부터 1000만원씩 계속 집어넣어. 근데 나는 이거 집어넣는 거 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찾는 것도 따로 가는 거야. 따로 가서 총 합을 빼는 걸로 가야지. 빼고 야금야금 빼는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거 들어가는 건 따로 가는 거지. 근데 공인데 오늘 월 미을 초야. 그쵸? 기수분이죠. 그럼 곱하기 1.05. 그쵸? 1.00이네. 그쵸? 요걸 곱한 상태에서 이게 첫째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5-1 그리고 1.005의 10제곱 마이너스 12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예금을 쭉 했을 때 금액이야. 그리고 내가 빌리는 금액은 따로 가는 거지. 여기다 적용하지 말고 매월 말에 50씩 찾았다. 여기 찾았다고 보지 말고 난 빌렸다고 보는 거야. 빌렸어. 그럼 50. 근데 기 말분이야. 그럼 얘는 곱하기 1.005에 12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1.00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50만 원씩 찾으면 그냥 50만 원씩 달에 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너가 식 만들어. 자, 빼는 게 맞아. 맞다고. 그러니까 그 식을 네가 만들라고. 나는 그 식을 만들어서 너한테 줄 여력이 없다고. 네. 내가 아니 경제학과를 가면 그걸 배워요. 매달 그 연산식을 배운다고.
네. 근데 그 연산식을 내가 너희한테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러려면 내 경제학을 너희한테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기 위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죠? 그걸 설명해내려면 모르겠다. 내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너희한테 해서 설명해주기 위한 그 시간 몇 시간이 또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쉽지가 없어. 기초 지식, 배경 지식.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지. 모든 이 원리학교 문제는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거야. 한 방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건 이해됐죠? 네. 그럼 얘는 뭐야? 내가 빌리는데 누구한테 빌려? 은행에다가 내가 예금한 금액에서 빼는 게 아니고 그냥 은행에 따로 빌리자고. 따로 빌리자고. 따로 빌리자고. 그러면 그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이 되는 거잖아. 네. 그것들을 쌓아 올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최종적인 버전에서 1년이 딱 그 지난 시점에서 요거의 모든 이자와 요거의 모든 이자 계산이 끝난 시점에서 여기서 여기 빼자고. 그럼 한 방에 처리가 되잖아. 네. 안 그러면 너가 매달 빠야 돼. 자, 얘는 기수불, 얘는 기말불이야. 1000만 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어떤 계산식이 나오냐면 흘려들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흘려들어. 1000만 원이 들어갔어. 한 달이 지났어. 0.05%가 계산이 됐어. 이게 됐어. 근데 이 시점에서 50을 뺐어. 그럼 그 다음 달에 됐어. 다시 1000만 원 들어갔어. 1950.5만 원이 됐어. 여기다가 갑자기 또 1.005를 곱했어. 그래서 넘어갔어. 그 시점에 이 계산된 값에서 다시 또 50을 뺐어. 그리고 다시 넘어갔어. 그래서 다시 1000만 원이 들어갔어. 그 식을 너가 만들어. 나는 못 만들어. 아니, 만드는데 너희한테 설명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가면 죽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냥 한꺼번에 가자. 1000만 원 쭉 예금하자. 그거 따로 가고 은행에 계속 빌리자. 50만 원씩 계속 은행에 빌리는 거야. 은행에 계속 빌려놓고 그러면 그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가 쌓일 거 아니야. 은행 입장에서는 야 빌려줬으니까 이자는 이거 자 이자요? 연말에 한꺼번에 낼게요.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저금하는 것도 복리고 원리학기고 내가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계속 찾는 것도 원리학기인 거야. 단지 얘는 은행에 쌓이는 금액이고 얘는 은행에서 내가 찾아낸 금액의 그 대출 값인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됐을 때 12월 말이 됐을 때 내가 저금한 금액이 쌓여 있을 거야. 내가 대출한 금액도 이자까지 쌓여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정산하자는 거지. 합산해서 합산을 빼자. 그러면 해결 돼야 안 돼. 그렇게 하면 한 방에 끝나잖아. 이렇게 하면 돼. 그렇죠? 그렇네. 이게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이런 거야. 7월 15일에 내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간에 상환할 때, 아니 중간에 해약할 때, 그때 이 적금 상품을 해약했을 때 7월 15일에 해약했을 때 내가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이요? 손실이 발생해요. 원래 그래요. 이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자를 온전히 다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손실액을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찾습니다. 난 그걸 즐겨. 계산해보면 나오거든. 손실액 비율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나오거든요. 계산기 뜯으면 나와. 하고 와이프, 오빠 이거 해지하고 이거 하면 어떻게 돼? 그 내역서 가져와봐. 그러면 거기 막 다 써있어. 조중상 중도 해지했을 때 어떻게 뭐 이자가 어떻게 계산을 혼납 계산을 딱 가서 딱 하면